자, 11을 먼저. 자, 12번은 개념 문제인데, 그래, 뭐 도와드릴게. 자, 이미 조건이 뭐가 있냐면, 변의 길이가 나와 있죠. 자, 이런 거 풀 때, 조건만 이용해서 풀어야지, 거기에 있는 그림이 평행사변형처럼 그려놨다고 그걸 평산하고 가정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게 그야말로 그림 공부 몇 대 좀 아니야? 조건만 갖고 풀라고. 얘는 그냥 사각형이야. 근데 보니까 여기가 5cm고 여기가 6cm고 자 CAD가 45도까지는 나와 있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1번부터 5번 보기를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이 적용되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외운 개념으로는 못 푸는 조건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1번 조건은 벌써 틀렸어요. BC가 5cm죠.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변의 길이에 있어서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6이지? 여기가 5고 자, 완전 틀렸죠? 1번은 뭐 볼 것도 없는 겁니다. 2번 CD의 길이가 5cm. 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5cm 맞아 떨어졌어. 그 다음에 ACB가 45도래요. 여기. 이건 뭘 준 건가요? 억각 같다를 준 거지. 자, 은근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억각이 같으면 어디가 평행선이죠? 이렇게가 평행선이죠. 그럼 애들이 이걸 의외로 맞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근데 틀렸죠? 왜 뭐가 틀렸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걔네 둘이 평행선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평행선은 다른 애들이 평행선이지. 헷갈리죠? 그럼 선생님 이게 왜 평행사변형이 아니에요? 일단 니네가 외운 5가지 조건 중에 맞아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이고 자, 아닐 때에는 선생님이 저번에 기출 풀 때 이런 얘기 했잖아. 나중에 니네가 수학 공부를 하면 2번 보기가 왜 무조건 평사라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반박자료 증거자료 제시하는 거를 유식하게 반대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었죠. 몰라도 되지만 그걸 한번 해볼래? 2번에 있는 조건을 첨가하면 무슨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보세요. AD랑 BC가 평행선이지. 하지만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럼 이런 조작질이 많아. 길이가 같은 건 이거잖아. 하지만 평행선이 아닌 거야. 무조건 평행선이랄 수 없는데 어때? 길이만 같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길이를 이렇게 늘려. 그럼 어떻게 돼? 이 모양이 생겼지. 5cm 유지한 상태에서. 평행선은 누가 평행선이야? 얘랑 얘가 평행선이잖아. 뭐예요? 등변사다리꼴이죠. 그래서 2번은 등변사다리꼴이다 라고 하면 맞는 거야. 등변사다리꼴은 100% 맞는 거야. 하지만 평사가 100% 맞는 건 아니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찾는 게 되게 중요해. 헷갈린다. 또 졸리니? 왜 이렇게 아프구나. 졸리면 알아서 서 있어. 졸지 말고. 그렇지? 얘는 학교에서 함수진도 나가고 있어 아직도?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얘기 안 하셔? 선생님들이? 4까지 한대? 한대? 선생님 달라 둘이? 같은데. 근데 넌 왜 몰라? 얘기 안 해주셔. 4학년까지 한대? 근데 그 진도 다 못 나가 좀 줄여. 올라가겠지, 그치? 아마 목표일 거야, 그럼 목표. 4학년까지는 단원이 3개인데 큰일 났네. 일단 알겠어. 지금 함수하고 있다고? 네. 나올 것 같은데. 함수 어디 하고 있는지 기억해? 기울기 절편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건 했어요. 그러면 1차 함수 활용? 활용 안 해.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그러죠. 그거 하고 있어요? 했어요? 그래? 한 2번째 단어 하고 있다. 알겠어. 자, 2번 틀렸죠? 자, 3번. 이거 지울게 보이는데? 3번 BC의 길이가 6cm이고 자, 이거 아까 저기 있던 거지 이거는. 그 다음에 ACB가 45도래. 자, 완전 비교적으로 완전 좋네. 3번 어때? 평행선이지. 억각이면. 자, 이거야말로 길이 같고 평행하다지. 3번이네 조건이면. 그쵸? 3번이네요 답이. 3번 조건 뭐 3번에 있는 게 뭐라고?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맞죠? 자, 4번은 이건 똑같은데 45도가 이게 아니네. 어디가 45도야? A, C, D니까 여기가 45도다. 자, 여기가 45도다. 그러면 45도지. 그럼 이게 이등변인 거 맞지? 여기 6cm지. 그쵸? 그럼 이게 평소라고 할 수 있나? 아니죠. 이건 뭐 마주보는 변이 다르니까 알 수가 없고 이거 틀렸대 이거 벌써. 됐니? 자, 그러면 4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건도 없고요. 아무것도. 자, 5번은 CD의 길이가 6cm이다. 6cm. 그 다음에 ACD가 45도다. 자, 4번 보기랑 별반 다를 게 없죠. 그치? 이걸 몰라도 45도 때문에 6인가 날 수 있잖아. 5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답은 3번. 그러면 이 문제, 이 보기의 가치는 2번 보기를 얘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 평행하기도 하면서 길이까지 같아야 되는데 평행선 따로 길이 같은 거 따로지. 그럼 이건 안 돼. 평행사랑 할 수 없다고 얘들 많이 틀린다고 했습니다. 자, 15번 해줄게요. 보세요. 이것도 문제집에 꽤 실려 있어. 자, 봅시다. 평행사변형에서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넓이와 관련된 우리가 뭘 알고 있나? 대각선 그으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죠. 두 개 그으면 4등분이죠.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평사 내부에 점이 하나 찍혀있는 경우 넓이 공식이 뭐가 있었죠? 마주보는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전체의 반이었어요. 뭐라고요? 마주보는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전체의 반이었다. 물론 요렇게 더한 것도 전체 반입니다. 됐슈? 그것도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V자 삼각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전체 반. 오케이? 몰랐다는 표정 짓지 말고 얼마나 많이 한 건데. 자,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일단 다 써봤어. 그럼 그 그림에 뭐가 보여? 대각선이 그려져 있네. 그럼 일단 절반. 가능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변에 뭐 연장선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또 연결돼 있는데 얘도 연결돼 있고 얘도 연결돼 있고. 자, 평행사변형 삼각형의 성질에서 우리가 넓이 관련된 테크닉 두 개 가지고 공부 안 했습니다. 뭐였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첫 번째,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 공식. 뭐였지? 그게 왕따 공식이었습니다. 자,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껴있는 경우, 자, 누구를 움직여? 혼자 있는 꼭지점을 평행선 따라서 임의로 이렇게 움직이면 흰색 삼각형이 노란색 삼각형으로 바뀌는데 넓이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지. 맞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질이 뭐가 있었죠? 비포, 애프터. 흰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이 중복되는 부분, 포개져 있는 부분을 뺀 포개져 있지 않은 두 부분의 넓이는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두 가지를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이름하여 밑변 넓이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언제 썼죠? 넓이 관련된 건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였죠?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하나 이상 그려져 있어요. 뭐라고요?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하나 이상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밑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3cm, 1cm면 두 삼각형의 뭐의 비? 넓이의 비도 3대입니다. 이걸로 다 푸는 거야. 닮음 쓰는 거 없어. 원칙적으로 여기 닮음 쓰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아는데도 왜 못 써요? 이 구조를 못 찾고 이 구조를 못 찾고 이 구조를 못 찾으니까 못 쓰는 거지. 그래서 도형은 통찰력이다, 규성력이다 라고 자꾸 얘기했죠. 찾아보세요. 뭐가 숨어있나요? 첫 번째 얘기한 거 뭐야? 대각선 그려져 있는 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전체 반인 거 맞고, 색칠된 부분이 이건데 참 문제가 좋다니까. 그럼 어떻게 찾을래? 이 말이잖아. 풀이가 다양해. 그리고 B2대 EC가 2대 3이래. 그럼 뭘 준 거야? 대놓고 변의 길이를 준 거죠. 야, 비율 따서 푸는 조건 얘밖에 없지 않니? 뭐라고요? 넓이인데 비율 이용해서 푸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자, 쓰여지는지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난 이렇게 할게. 일단 아까 얘기한 게 대각선을 그었더니 전체 넓이의 반으로 줄어드는 건 알아. 그치? 그래서 이
연두색 삼각형의 넓이가 자 전체 평사가 50이죠? 50의 반이겠죠? 이건 알겠지. 색칠한 부분이 어떻게 보여야 될까? 잘 들어라. 이게 숨어있어요. 내가 이름 뭐라 그랬어? 왕따 공식인데 찾는 방법은 평행선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다 붙어있어요.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찾는 거야. 자, 내가 방금 표시한 연두색 삼각형 보세요. 연두색 삼각형은 어떤 평행선 사이에 낑겨 있나요? 파란색 평행선 사이에 정확하게 꼭지점 1, 2, 3 껴있지. 이런 거 찾는 거야. 어? 그럼 혼자 있는 애가 얘잖아. 얘네 둘이 붙어있고. 혼자 놀고 있는 꼭지점을 평행선 따라서 네 멋대로 움직여라. 그럼 어디로 움직일 거냐면 여기로 움직여. 그럼 잘 들어. 연두색 삼각형이 점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밑변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연두색이 주황색으로 바뀌죠. 예? 바뀌었죠? 넓이 안 바뀌죠? 그럼 주황색 삼각형 넓이 20이야. 됐어? 근데 뒤꿈치 부분을 봐봐. 내가 아까 이거 두 가지라 그랬지? 넓이가 똑같다는 거 말고 하나 뭐라 그랬어요?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 넓이가 같다 그랬지? 보십시오. 연두색과 주황색이 포개져 있는 부분은 어디죠? 이거지.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은 누구죠? 연두색은 이거지. 주황색은 이거지. 흰색 삐끔. 보여? 다시 연두색은 이렇게 두 개, 주황색은 이렇게 두 개잖아. 응? 근데 왜 둘이 넓이가 같아? 연두색하고 주황색의 넓이가 똑같다며. 그 말은 이거랑 이거 더한 게 이거랑 이거 더한 거랑 같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중복되어 있으면 중복되지 않은, 포개져 있지 않은 두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초등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찾는 게 어렵다고. 이거 계속 봐야 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좀 이해가 됐을까? 괜찮아? 그러면 네가 구할 답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로 바꿀게. 물론 이걸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래요? 밑변 넓이 공식 쓸 수 있다고 내가 힌트를 줬잖아. 자, 연두색 입장에서 보십시오. 헷갈릴까봐 밑에다가 다시 걸어줄게. 연두색 삼각형이 있는데 주황색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이렇게. 그랬더니 비율이 몇 대 몇이야? 3이요. 정확하게 밑변 넓이를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을 구하여 있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은 이거는 됐니? 아니까 보이는 거야. 모르면 계속 쳐다보고 찾고 찾아야 돼.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연두색의 넓이가 25라고 했기 때문에 비례 배분해야겠죠? 2대 3의 비율. 곱하면 얼마야? 답은 10이다. 됐니? 가끔 이것도 물어봐거든요. 보라색.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나중에 한번 보여보시죠. 자, 답은 1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잘 나와, 해줬고. 자, 18번 할게요. 방금 문제에서 딜레이 중과 이런 거 나오시겠어요? 딜레이 해가지고 뭐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죠. 이거는 길이 자체를 주진 않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있죠. 자, 18번 하면 되겠지? 자, 얘는 문제가 좋아. 되게 좋아. 정삼각형이지. 걔가 킬링 포인트예요. 보세요. 왼쪽 거 그냥 일반 삼각형인데 오른쪽 게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네. 자, 근데 내심이 튀어있다. 여기 내심이 있다. 감으로 가는 사람도 많을 거야. 생각보다. 그치? 미리 얘기할까? 여기가 90도로 보이는 사람이 참 많을 거야. 그림 보면 딱 90도 같이 생겼죠? 90도 같이 보이면 왜 90도인지 증명을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90도 맞아. 90도 맞아. 자, 합니다. 일단 보이는 대로 하면, 여기 보이는 대로만 하게 되면 여기는 내심이니까 내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하셨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맞지? 그
근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30도씩 나눠지는 건 알 거야. 그럼 애들이 그냥 여기서 감으로 푸는 거야. 90도처럼 생겼는데? 여기 물어보지 않았니? 맞지? 그럼 60도야 답이. 1번에 있지? 이러고 넘어갔으면 벌 받아요. 맞은 사람은 그래서 설명 들으라고 하는 거야. 찔리는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왜 90도인지 확인하셔야지.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맙시다. 그렇게 감으로 풀 수 있는 권한은 시험 당일밖에 없어요. 왜? 그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아야 될 거야. 맞지? 기대만 하는 거야. 평소 공부할 땐 오래 걸려도 분석해. 그게 맞는 거라고. 어? 근데 지금에 와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이라도 해야지. 조용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90도인지 왜 증명해 볼게요. 왜 90도인지. 자, 킬링 포인트가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정삼각형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이거 내심이죠. 정삼각형은 시간 없어서 생략할게.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완전 일치해요. 증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싹 다 같은 곳에 찍혀 있어요. 외워두세요. 그러면 무게중심 쓸 일은 없겠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무게중심으로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얘는 가게에 두는 선 말고 다른 역할도 하는 거야. 그게 뭘까요? 야! 외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면 이게 구워. 이거 못해서 증명 못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오른쪽 봐봐. 오른쪽은 애초부터 외심이잖아. 그거 같겠지. 그럼 왜 90도일까요? 90도인지 증명하면 다 확실하게 나오죠? 반박 불가죠? 자, 증명합시다. 간단해요. 이거 이등변이잖아. 이등변에서 주구장창에 있다. 둘이 합동이지. RHS도 되고 A도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합동. 3번 직각이 아니지. 3번, 4번 삼각형도 합동이지. 그럼 벌써 끝났잖아. 90도겠지. 왜? 대형각이잖아. 어떻게 해요? 이렇게랑 이렇게가 대형각이잖아. 90도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답은 몇 도야? 60도 맞아. 그러니까 맞는 사람은 이런 거 보충해서 좀 써.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는 뭐야? 외심으로 봐도 된다. 정삼각형만 갖고 있는 특별 권한이라고요. 번은 안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안 한다? 얘기 안 하면. 애매해서 물어봐. 자, 22번은 처음 하는 문제가 아닌데요. 자, 화목토반 애들도 이거 물어봐서 나한테 혼났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기출 프린트 예전에 시험 대비제를 한 두 번인가 세 번 했을 때 실력이 있었어. 자, 대각선 두 개 그려져 있고 90도인 건 누구나 알죠? 그 다음에 이등변이라고 써있네요. 그치? 자, 여기가 다섯이지. 구하는 건 x를 구하여라. 이거 예전에 MR중학교 프린트 시험지 있었어요. 그때는 피타까지 써서 풀겠고 선생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 나름 좀 머리를 써서 만들었던 괜찮은 문제였는데 그 문제의 베이스가 그냥 이 문제예요. 자, 못 찾는 게 관건이었어. 이 문제에는 이등변이 두 개가 있다. 이거 말고 얘도 이등변이라고 했었죠. 증명을 어떻게 했죠? 요렇게 각이 같잖아. 응? 근데 말은 뭐잖아 얘들아. 그럼 평행선이지 이렇게. 평행선이지.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으로 같아지고 요거 억각이잖아 이렇게. 아, 왜 억각은 자꾸 안 보고? 왜 막곡지로는 안 보냐? 그럼 이등변 맞아? 이등변 맞아? 여기 A 이등변이잖아 이렇게. 완성했지? 어떤 이등변이에요? 말은 뭐해?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인 거지.
따라서 어디가 18cm? 여기가 18cm. 나왔지? 이등변 찾으면 쉽게 푸는 거야. 그럼 여기 몇 cm예요? 18 빼기 4니까 14cm인데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하는 건 설마 모르진 않겠죠? 14라고요. 그럼 여기도 14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 얼마? 10. 근데 이게 이등변이니까 간단하지? 이등변만 잘 찾으면 돼.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24, 25 하면 되는 것 같아. 자, 사실 이 문제는 닮음을 이용하면 조금 편하긴 합니다. 시험 볼 때는 막 써도 된다 했잖아.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이니까 닮음을 조정하는 풀이를 하는 건 좋지 않아서 안 쓰면 어떻게 풀까? 를 약간의 좀 억지성을 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거 학교 애들이 실제로 풀었을 때 아마 닮음이 있어서 풀었을 것 같아. 그게 딱 보이거든. 뭐가 보여?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아직은 안 까먹었겠지? 부분 대 전체 공식, 부분 대 부분 공식. 가능해요 이거. 안 쓸라고? 자, A 2대 2, B가 3대 4이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건가 봐. 일단 얘도 아까 지우긴 했지만 왕따 공식, 밑변 넓이 공식 등등 다 써볼 거예요. 물론 대각선 그려져 있으니까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우리 대각선 그려져 있으니까 전체 넓이 얼마? 56이네. 그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반이겠지. 이건 알아. 그 다음 주황색을 보니까 주황색은 이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입니다. 꼭지점 1, 2, 3 맞아요? 맞아요? 정원아 보고 있니? 네. 그러면 누굴 움직여? 얘를 움직여야 되지? 네. 끝까지 움직여 이렇게. 그러면 주황색 삼각형이 보라색 삼각형과 넓이가 같겠지. 예? 넓이가 같아. 근데 보라색과 파란색 삼각형은 무슨 관계일까? 뭐라고? 보라색 삼각형하고 보라색 삼각형하고 파란색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자, 파란색 내부에 뭐가 그려져 있죠?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 뭐라고?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 그럼 밑변 넓이 공식 각이야. 원래대로. 근데 이제 이때 학교에서 그때 당시 실제 시험 봤던 애들은 닮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네. 그러면 부분 대 부분 공식이 있어서 여기가 3대 4면 이렇게 3 이렇게 4 넘어와서 이걸로 풀었을 거예요. 뭐 시험 보는 답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답이 어떻게 나와? 이거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해? 자, 파란색 넓이 28에 비례배분이죠.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7분의 3이지. 답은 이거야. 근데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겠지. 당일만 하는 거야. 정 모르겠으면 내가 알고 있는 어쨌거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닮은 피타까지 해봤잖아. 최대한 쥐어 짜내서 하려면 해야지 이렇게. 지금은 그러지 말라고. 그럼 이거를 순수하게 닮음을 안 쓰고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라색 삼각형이 왕따 공식이 또 돼요. 이쪽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죠. 누가? 보라색 1, 2, 3 맞아? 누구 움직여? 이거 움직여야지. 어디까지 움직여? 평행선 따라 쭉 움직여. 오케이? 쭉 움직이면 보라색 삼각형이 빨간색 삼각형으로 바뀌죠. 넓이 안 바뀌죠. 그럼 볼래?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닮음 쓰면 여기서 끝인데 닮음을 안 쓰고 왕따 공식을 한번 또 쓰잖아. 그럼 봐.
파란색 삼각형 그대로 있는데 얘들아 빨간색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비율이 몇이야? 3대 3. 이렇게 바꿔 풀면 찐으로 밑변 넓이 그냥 쓰면 되죠. 아니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그려져 있잖아. 오케이? 따라서 3대 4 비례비분 하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 과정 하나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참된 풀이는 이거라고. 시험 볼 때는 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네.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결론 주황색, 보라색, 빨간색 넓이가 같습니다. 뭐에 의해서? 왕따 공식에 의해서. 같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을 할게요. 다 적으면. 이 영상을 찍으면 이게 색깔이 몇 개는 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 카메라의 한계인 것 같아. 저게 전문 카메라가 아니라. 빨간색하고 뭐 파란색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황색. 그러니까 주황색, 연두색, 녹색, 노란색은 구분이 좀 잘 안 돼요. 주황색.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물론 화질 보정하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그럴 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다 보정해서 올렸는데 그럼 이게 좀 더 완전 녹색으로 보이거든. 1800 그거 나오는데 1080. 근데 요즘은 그거 할 체력이 안 돼요. 그냥 글씨만 잘 보이면 되지. 자, 25번. 이것도 프린트 시험지 숙제 나갔을 때 해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어디 학교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난다만 호기심 시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호기심이 안 나. 이게 또 뭐라고 보시는 거야? 아, 번개도 있었네. 번개는 프린트 안 준 것 같은데. 호개는 아닌가 보다. 자,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시험지는 뭘 물어봤었냐면 그림도 비슷해. 그때 시험지는 여기가 중점이 아니었어요. 2대 3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봤던 거는 이 넓이 구하세요였어. 넓이도 자 전체 넓이 40 똑같아. ABP의 넓이 8 ADQ의 넓이 10. 그때 시험 문제 이거 구하는 거였다. 지금 문제는 뭘로 바뀌었어? 이거 구하세요로 바뀐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넓이에서 1, 2, 3 빼면 되겠죠? 그럼 이거 구하는 과정이 이미 있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때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시 잘 새겨 들으세요. 항상 공식은요. 자, 일단 컨셉이 이겁니다. 밑변 넓이 공식. 밑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찾는 게 기본인데 응용이 뭐야? 넓이의 비를 알면은 이런 거야. 되게 간단한 거야. 여기가 25고 여기가 20이야 넓이가. 그럼 밑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넓이의 비와 같겠죠? 5대 4예요. 다시 넓이를 알면은 밑변의 길이의 비를 아는 건 공식도 아니야. 그건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거야. 그거 써서 여기 비율을 다 구해가지고 넓이를 구했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 시험지에서. 자, 어떻게 찾았었죠? 풀이가 똑같다니까? 야, 힌트를 줬잖아. 밑변 넓이 공식에서 구하는 거. 밑변 넓이 공식에서 구하는 거. 자, 그림을 째려보세요. 밑변 넓이 공식의 기본 틀은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했슈. 있나요? 없잖아. 삼각형에서 꼭지점 지나는 선분? 그냥 삼각형 1, 2, 3, 4개 그려져 있는 게 다야. 아무것도 없어.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조선을 그려. 라고 했어 그때. 뭘 그렸어? 대각선을 그렸어. 자, 또 반으로 쪼개지는 거 알겠죠? 넓이 20. 넓이 20. 자, 잘 들어라. 삼각형 노란색만 째려봐봐. 이게 뭐야?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죠. 그럼 이거 쓸 수 있지. 오케이? 심화 문제니까 고조선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서 풀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나라고 이걸 한 방에 찾았겠니? 니네 나이 때? 계속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대각선을 그려볼까? 갑자기 툭 하고 나온 거야. 우린 천재가 아니라니까. 계속 고민해야 돼. 수학 숙제 할 때 졸리면 비벼가면서 해야 돼. 시험 기간에 특히나. 많이 얘기했잖아. 응?
많이 해야 돼 얘들아. 수학은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목이라니까. 10시간 일해도 영어 1시간 한 거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영어에 10배 공부한 적 있나요? 못하잖아. 가성비가 떨어져.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럴 각오로 해야 돼.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면 안 돼. 버릇을 고쳐야지. 그럼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 진도를 나가는데 점점 오답이 줄고 시험을 점점 잘 본다고. 학교 시험. 그래야 팍 느는 거야. 그렇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고 고등학생이 되셔야 돼요. 진도를 많이 나가고 고등학생이 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알았죠? 진도 나가는 애들은 그렇게 많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없네요. 진도가 성적의 수학 실력의 기준점이면 다 진도 나가지. 근데 생각보다 잘하는 애들이 없어. 중학교도 마찬가지야. 응? 니네 학교에도 진도 빨리 나가는 애들 많을 거 아니야. 다 수학 잘 봤디? 그걸 실수라고 하기엔 지금 시험 몇 번째 봤냐? 3번째 봤지? 1학년 때부터. 응? 뭐 관심을 갖고 봤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진도 많이 나가는데 성적 안 좋은 애들 많다니까. 다른 과목.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알았죠? 나중에 버릇 잡고 습관 잡고 정신 차리고 그 뒤에 진도 나가도 그때 가면 하라 부모님 야 그만 좀 하고 자 이래도 공부해. 내가 그랬어요. 나중 가면 루틴이 쌓이니까 이걸 안 하면 잠이 안 와. 졸려도 참고 하게 돼. 근데 그게 공부야 얘들아. 체력 제일 좋을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잖아. 그때 공부 많이 하는 거야. 20살 되잖아? 뇌가 죽어요 점점. 굳는다고. 체력도 점점 안 좋아져 생각보다. 뭐 운동을 하면 다르겠지만 그런 거 생각을 좀 해봐 얘들아. 얘네가 제일 열심히 하고 전투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 오케이? 근데 내가 맘 같아서는 방학 때 클리닉 다 하고 싶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내 마음과 너네들의 마음은 다르니까 잘 못한 거고요. 화목토 반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반 애들은 방학 때 강제로 시킨다고 그랬어. 걔네들. 부모님들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반애 중 한 명은 수학학원도 영어학원도 쉰대 또. 수학만 하면. 벌써 계획을 세운 거야. 또 하시는 거예요? 쉬어도 돼. 이미 영어는 못 쉬는 건가? 한 2달 쉬는 거. 영어가 자신 있으면 그래도 된다고. 근데 난 영어도 불안불안하다. 좀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런 건 좋은 말입니다. 아 그럼 저 수학을 차라리 쉬고 영어를 좀 더 많이 하면 안 되나? 영어는 금방 오른다면서. 그건 좀 굉장히 조심스럽다. 수학학원을 쉬는 순간 네가 집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틈틈이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면 응원은 하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학은 손 놓으면 안 합니다. 왜? 학식적으로 통계적으로 제일 하기 싫은 과목은 수학 아닌가요? 물론 다 하기 싫겠지만 고르자면 수학이 제일 싫잖아. 그런 건 좀 위험한 선택인 것 같고. 자 반대로 그런 거 있어요. 나 수학 진짜 자신 있어. 너무 잘해. 수학 맨날 100점 나왔어. 근데 영어를 너무 못해. 그럼 수학 쉬어도 돼.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를 유독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딴 건 다 잘 모르는데 국어랑 영어 못하는 애들 은근 있어요. 수학과 개 잘하는데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거지. 이과 기질이. 우리 친구들은 좀 영어가 좀 더 탄탄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도 탄탄하지. 네. 영어가 훨씬 자신이 있는 학생. 내가 얘기했잖아. 영어가 난 훨씬 자신 있다. 국어랑 영어 탄탄하다. 지금 시험 3번 봤는데 항상 90 넘었고 100 나왔다. 시간도 남았다. 시험 대비할 때도 공부 많이 안 했다. 그럼 수학 당연히 많이 해야 돼. 그건 100%야 그건. 방학 때. 물론 학기 중에 따로 개별 지도 같은 프로그램 써가지고 병행하는 게 아주 좋긴 합니다. 물론 그럼 부모님이 좀 힘들겠죠. 학원비가 죽어요. 근데 나는 그래. 내가 물론 아직 결혼하지 않을 거야. 자식이 없지만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더니 학부모님이 바라는 게 무슨 모습이냐면 100점 맞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진심은. 근데 니네들한테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 통계적으로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는 걸 바라지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고등학생은 성과가 나와야 돼요. 내신부터. 근데 중학생이잖아. 어려워. 100점 안 나왔다고 패배자야? 욕먹어야 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진지하게 강요하고 그러면 그거는 좀 그래 내가 보기에. 각각의 가정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좀 내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인데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니? 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순전히 그런 거야. 학원 다니는데 성적 안 나오니까 속상한 거야. 당연하죠. 매달 학원비를 30 얼마를 내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속상하죠,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그때뿐이지.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선생님 말 잘 듣고 보충 잘 참여하고 본인이 먼저 계획 세워가지고 영어학원 쉬면서 수학 공부 더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들처럼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하겠니? 그리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좀 부모님한테 나 개별지도 좀 더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디하고 특강을 더 들을래 이러면 좋아하지. 누가 싫어해. 공부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 거의 없어요. 오히려 물어보겠죠. 너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근데 니네 입에서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니네 중3 졸업할 때까지. 본인이 수학이 특히 힘들면 그래야 돼. 내가 암만 열심히 가르쳐줘도 수업 시간 안에 해결 못해. 이거는 냉정한 현실이 그거야. 수학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시험 대비 4주 동안 다 못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수학은 시험 대비 의미가 크게 없다고 얘기하고, 한계가 있어. 영어는 시험 대비 때 다 채울 수 있어. 다 가능해. 수학은 해도 끝이 없어. 생각보다. 나 정말 많이 했거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할 게 남아있는 상태로 수능 본 거야. 무한이에요. 수학 공부는. 그럼 그걸 다 해야 돼요? 못해.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걸 다 할 때까지 잠을 자지 말아라? 그게 아니야. 고3 졸업하는 그날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학원에서 시키는 게 있을 거고, 이런 거 해, 이런 거 하지 마. 나만 그러겠어? 다른 선생님들은 다 얘기하지? 실천해야지. 학원 다니는 이유는 그런 거 배우는 거야. 얘들아, 지식 배우는 게 아니야. 생각보다 하는 방법, 오시범 정시범, 주변에서 어른들이 얘기해줘. 그런 거 부모님도 잘 몰라. 그런 거 특히나 수학에 있어서는 학원 선생님들이 전문가잖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열심히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 유치하게 왕따공식 이런 거 뭐야 이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시키려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농담이죠. 어떻게 보면. 부분대 전체 공식, 부분대 부분 공식 뭐니 그게. 희한하잖아.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해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암만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맞죠? 중3 졸업해도 똑같아요. 그럼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전 그래 수학 빼고는 다 잘하는데요. 뭐 최악은 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여러분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수학은 필수예요. 수학 안 보고 가는 학교는 뭐 수시에 그런 게 있다고 하긴 하더라. 근데 그거는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거의 자기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물론 등록금 내고 그냥 입학 처리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지방대는 워낙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갈 거면 사실 좀 덜 아깝지. 의외로 지방대는 학비가 비쌉니다. 너무 비싸 진짜. 기본 500 넘는 것 같아. 한 학기. 정훈아 자냐? 자, 보통 4년제잖아요. 한 학기 500이면 1년 4년이면 4천만 원이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4천만 원이면 승용차 한 대 값이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돈 써가면서 지방대 갈 거냐고요. 지방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교육 환경과 이런 질, 성과 이런 거 봤을 때는 왜 수도권 대학을 최소한 가려고 하겠어? 네임밸류 때문에. 물론 학벌 무시 못하지만 성과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물론 지방대도 의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가 지방에 있나 경기도권에 있나 그건 있잖아요. 한림대학병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학교인지 어디에 있는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지방 쪽에 있는 학교인데 의대는 다 등급이 되게 세. 내가 말하는 학교의 네임밸류는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방이라고 싸진 않아요. 내가 다 들어봐서 알거든. 학비는 다 비슷해. 기왕 갈 거면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인서울을 4년제를 하자 이 말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대학을 가. 응? 바보 아니야 니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나 생각해. 근데 그 버릇이 문제인 거잖아. 영어학원 선생님들도 잔소리 많이 할 거 아니야. 말 좀 들어. 나 영어가 참 안 되는 것 같다. 본인이 대부분 본인한테 있다니까요. 좀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공부머리가 없으면 학교도 못 다녀. 미안한데. 좋으나 생각을 해봐. 응?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진 않을걸. 우리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거 설명해 줄 때 하는 느낌표가 든 적이 한 번도 없니?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노력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응? 설명하는 거마다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건 문제 있어. 근데 난 니네가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 보이면 벌써 난 얘기했다니까? 부모님한테 난 벌써 얘기해요. 미안한데. 왜?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거잖아. 진짜로 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 사람은 과외해야 돼. 맞춤 교육. 개별 지도도 맞춤이긴 하지만 혼자만 바라보는 과외를 하셔야 돼. 그런 사람은. 뭐 그런 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 뭐 이제 여기 있어서 얘기하지만 이 친구는 개별 프로그램 따로 하고 있어요. 100점 받았잖아, 봐 벌써. 저는 부끄럽겠지만 이 친구 도형에 자신 없는 친구였다고요. 많이 늘었어요. 방학 때부터 해서 한 달 좀 넘게 한 거지. 그러니까 벌써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100점을 맞아라가 아니야. 발전하자는 거지. 알겠지?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해도 성적 적은 이랑 똑같을 수 있어. 응? 근데 내가 말하는 건 태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게 있으면 니네가 암만 시험 못 봤어도 나는 니네를 커버쳐줄 자신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좋은 얘기가 안 나와. 시험 못 보면 이게 안 돼 있었고요. 얘가 이걸 안 했고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팩트는 알아야 되잖아.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학원이 문제가 있나? 고민하실 거 아니야 부모님들도. 더 진지한 고민을 하면 학원을 보내는 게 맞나?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시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본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을 그냥 확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한 달 이상 안 가요. 얘기했지? 학원 바꾸는 건 본인이 의지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 거야. 의지. 근데 그냥 물럭 터진 의지가 아니라 무슨 의지? 본인이 잘못한 걸 스스로 모든 걸 인정을 하고 다른 학원 가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좀 마음으로 각서까지 써가면서 그러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냥 여기 살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야 대부분. 선생님 태원 선생님 넘버원이 뭐라 그랬죠? 이유가? 공부가 힘들어서라고 했죠. 내가 싫어서 나간 사람 없어요. 공부가 싫어서 내가 싫어서인가? 그거 할 말이 있나? 내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고 괴롭혀가지고. 근데 반대로 중3 때까지 안 끊고 버틴 애들은 거의 많은 애들이 다 잘 되진 않았지.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해. 얘기했잖아. 스승일 할 때 나 찾아온다고. 선생님이 왜 그때 그 잔소리를 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단골 멘트예요. 첫 중간 와서 보고 시원하게 망치고 앞자리가 막 3, 4, 5야. 와가지고 선생님이 왜 그걸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 이제부터 5단도도 쓸게요.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했더니 아직 고3인데 다니더라고. 운동화 고등학교 갔는데 나온 보면 도망다녀. 혼날까. 희한해. 내가 그때 혼냈거든. 너 시험 잘 보고 오라고 누가 시험 넣치고 가라. 그랬더니 작년에 올라갔던 올해 올라간 애들은 잘 본 애들은 다 찾아왔어. 이겼죠? 걔도 인도 온 거네. 인도 온 거 같은데 처음 시험 보는 게 정규 6등하고 이번에 정규 1등 했대. 이번에 정규 1등 했대. 수학만. 정규 1등 했대. 걔 중학교 때 그 성적 나온 애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돼야 돼. 중학교 때부터 원래 더 잘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중3 졸업할 때까지 끝내야 돼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 습관. 집 가면 졸린 눈 비비면서 오답 노트 쓰는 게 당연한 거고, 응? 개념 노트는 한 번 쓰고 학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오는 게 당연한 게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체력과 의지가 없죠. 개념은 나만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게 돼야 돼. 고등학교 건 더 그래요. 얘기했잖아. 심지어 고등학교 건 개념이 곧 심화풀이라는 거예요. 그걸 중학교 때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공부할 때 밑변별비 공식은 아는데 왜 이게 되는지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증명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직 써서 쓰는 별명하는 건데 대부분의 애들이 공식 증명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되면 근해 공식 이런 거 하는데 표준형 바꾸는 공식 나오는데 그것만 외우고 증명 과정 뭐예요? 참고로 증명 과정은 그 증명 과정은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소규모 학원의 경력 짧은 선생님, 어린 선생님인지 못하더라고. 선생님 여기 지금 간부여가지고 면접을 많이 봤거든. 예전 학원에서도. 근데 젊은 사람이 면접 보러 오면 항상 근해 공식 증명해 보세요. 좀 웃기지?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 나는 그게 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질문 안 했는데 한번 해봤더니 놀랍게도 아무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내가 써서 보여줬어. 이거 처음 보시면 안 해봤대. 선생님 할 사람인데 안 해봤대. 심각한 거 아니야? 선생님의 자격이 없는 거야. 정말 돈 벌려고 온 거야. 약박한 마음. 안 뽑죠. 대화해보면 벌써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린 선생님이니까 나한테는 좀 학생 느낌인 거야. 면접을 보면서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 선생님이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면접 보러 오면 나보다 거의 어리거든요. 그런 걸 항상 물어본다. 근데 정말 강사 마인드가 철두철미한 사람은 정말 잘해요. 설명을. 문제를 잘 푸는 게 개념이 정말 탁탁탁 잘 잡혀있어. 나는 저다 일어나면 당연히 튀어나오지. 근데 나보다 어린데도 되게 잘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니네들을 만나면 되게 좋은 교육을 해주는 거야. 큰 학원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철저하게 고르고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대자랑을 하는 것 같아 좀 민망하긴 하지만 큰 학원에 오는 의미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동네 학원 선생님들이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좀 합시다. 학원 다니는 건 기왕 나를 만난 김에 나는 니네를 좀 사람을 만들고 싶다. 공부에 있어서 100점 못 맞아도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규 1등에게 뒤지지 않게끔 해야 돼. 머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각자. 우린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니네는 정규 1등을 이길 수 없어요. 나도 못 이겼어요. 나는 왜? 난 머리가 안 좋으니까. 난 머리가 안 좋아. 암산 못해. 암산 머리가 없어. 계산식도 겁나 많이 하잖아. 영어도 못 알아보잖아. 그렇지? 근데도 선생님을 왜 하고 있나요? 노력의 결과물이죠. 나를 보고 좀 배우세요. 나를 보고 배우세요. 나 진짜 머리 안 좋았어요. 학원도 잘 안 다녔어요.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간에. 자, 하겠습니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고. 이 얘기 하려고 했어. 이거 보조선 걷는 거가 한 방에 안 떠오르니까 이 얘기 하다 말이 생 거야. 그치? 하다 보면 고민하다 보면 풀린다고. 자, 하나 팁을 줄게. 어려운 거 풀 때 문제 위에다가 이만큼 고민했는데 답을 못 나왔다. 이런 거 한번 써놓는 거 재미있을 거예요. 왜? 어려운 거 풀 때는 고민하는 습관이 곧 성적이에요. 알겠죠? 그때 이렇게 안 할 겁니다. 하셔야 돼요. 자, 시험 때릴 때도 그렇고 아닐 때도 선행 나갈 때 모든 문제를 저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 어려운 문제 굳이 정해줘야 되니? 라이트 때는 B 플러스 학교 시험 프리뷰에 있는 문제. 쟤는 시단계지 당연히. 그런 어려운 문제는 시단계는 물론 2장짜리 문제니까 한 문제에 15면은 6, 4, 24. 24 곱하기 15가 얼마냐? 또 감사 못한다. 감사 못한다. 그럼 무슨 360분이네? 4시? 몇 시간이냐? 6시간이니? 그럼 C단계 6시간 푸면 돼. 숙제를 6시간 해본 적이 없는데 C단계 4장을 6시간 풀겠냐고. 안 하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애들은 장난 아니야. 그럼 내가 푸는 거 C단계 풀어주는 것마다 속으로 짜증을 내면서 풀고 있어. 아씨, 나 처음 몰랐어. 그게 공부야. 그런 긍정적인 자극이 있어야 이거 또 니네들한테 어려운 거잖아. 응? 그런 내가 저것 때문에 못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좋은 자극을 받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영혼이 없어요. 아무런 영혼이 없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 그럼 안 들지. 감흥이 없는 거? 감흥이 없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올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외우기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그냥 암기 과목이 되는 거야. 왜? 성적은 내야 되니까. 저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푸는 거라고 하셨어. 그럼 외우는 거잖아. 응? 베이스가 중요한데. 15분 30초. 그렇게 필요한 거야. 진짜 필요해, 얘들아. 해보세요, 한번. 응? 저걸 지키잖아? 수학 숙제하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나. 저거. 근데 그거를 숙제를 하루아침에 다 하라는 것도 아니야. 미리 하면 돼. 집 가서 수학 숙제 미리 해놓으면 돼. 다 말고 3분의 1이라고. 니네 집 가면 영어 숙제 할 거잖아. 그치? 영어 숙제 할 거지?
태식이 영어 다녔니? 네. 영어 숙제 다 했어요? 수능 이게 현실이에요. 토1에 뭐 하셨습니까? 뭐 했는데? 오늘 수행평가 3개여가지고 아 수행이 많았어? 그럼 조금 용서해 내일도 주시지. 4개 있어요. 수행은 중요하니까. 그래? 아이고 안 되겠네. 수행 중요해. 수행은 시험지만큼 중요해. 그건 존중해줄게. 그거 빼고. 수행 없으면 얘기해. 그래야 돼. 수학은 이틀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루에 몰아서 못합니다.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문제 풀자. 그만 얘기하고. 노란색 20인 거 확인했고요. 넓이가 8이면서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 하겠다? 밑변 넓이 공식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가 8이면 여러분 요 넓이는 12겠죠? 맞지? 12겠죠? 그럼 8대 12가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대각선 왜 그렸어? 밑변 넓이 공식을 쓰기 위한 보조선이에요. 외우는 거야? 다른 문제 나오면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럼 외우는 건 좋죠. 이거 쓰기 위한 보조선을 이해는 되겠지? 자, 2대 3이지? 똑같이 여기도 구하는 거야. 자, 손가락으로 할게 이번엔. 자, 봐봐라. 요 넓이도 20이겠죠? 20. 맞아? 20인데 꼭지점을 지나는 선 그려져 있네요. 여기 넓이가 10이면 여기도 넓이 10이겠지. 같다. 넓이가 같다. 몇 대? 1대 1.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넓이를 구합시다. 요 넓이를 구합시다. 어떻게 구할래? 이건 비율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구할래? 몸은 항상 열려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요 넓이가 10이잖아. 자, 이 넓이와 빨간색 넓이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밑변이 똑같아. 생각? 초등학생도 아니고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있어요, 여러분. 높이가 이 정도였는데 오른쪽에 있는 니네 왼쪽이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가 2배가 됐어. 그럼 넓이가 몇 배로 늘어나? 2배로 늘어나지. 반대로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삼각형의 높이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 3분의 1로 줄어들지. 초등학교 아이디어지. 봐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똑같지. 그럼 뭘 주장할 수 있어? 높이의 비가 넓이의 비. 높이가 2배면 넓이 2배라며. 비례한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 삼각형 높이가 자 이게 밑변이니까 이게 높이죠? 3칸. 질문. 이 삼각형의 밑변 높이는 얼마? 4칸 아니 5칸이지. 5칸. 이해됐니? 따라서 이 삼각형 높이 3칸, 이 삼각형 높이 5칸. 그럼 얘와 얘의 넓이의 비는 3대 5가 돼요. 이해됐나요? 하루아침에 나올까? 계속 봐야지. 알았니? 어려운 건 한 방에 안 풀려. 공부 잘해야 되는 거여서 쉬운 건 탁탁 풀고 남은 시간에 어려운 것만 푸는 거야. 그러면 숙제 시간이 팍 줄어. 알겠어? 처음은 다 오래 걸리지. 이게 시험 보는 습관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숙제 오래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도 늦게 푸는 거야. 시간 모자라는 얘기가 무조건 나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정확하게. 시험 시간에 안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쉬운 거 빨리 풀고 남는 시간에 어려운 걸 막 5분 10분 푸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 보는 문제인데 푸는 애들이 왜 풀겠어? 이거를 3년 넘게 고민하고 산 거야. 나도 똑같아. 나도 처음 보는 거 한 방에 풀겠어? 아직도 나는 수학 공부하면 처음 보는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럼 나도 10분, 15분, 20분 막 고민해요. 그럼 갑자기 답이 확 나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야 얘들아. 계속 들여다봐. 알았죠? 자, 답을 내자. 여기 10이니까 자, 넓이의 비가 3대 5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5분의 3 곱하면 되니까 빨간 건 6이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어디예요? 이 삼각형 구하는 거. 맞지? 따라서 40에서 8, 6, 10 빼면 답인 거야. 16? 5번이가. 자, 정답.
정리하고 10분만 쉬자. 머리 아파요. 누워있어. 모서리에 머리 박았어요. 자, 이제 2회를 풀면 되겠죠? 자, 12번은 개념 문제지 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결론부터 해결하면 이건 외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거 아니어도 뭐 깨진 접시 이런 문제, 거울, 깨진 거울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그림이 뭐 간단하게 나오면 막 이렇게 나와. 깨져 있는 거 여기가. 그래서 여기 깨져 있는 걸 복원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해서 할 거냐. 자, 거기 점의 위치가 보면 대략적으로 A, B, C, A 그려져 있죠?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이러면 깨진 접시가 삼각형 입장에서 외접원이 되죠. 뭐라고요? 여기 외접원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외신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근데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얘기는 외심 찾기잖아. 자, 외심 찾는 방법은 뭐였어요? 각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을 걸어. 근데 두 개만 그려도 찾을 수 있다고 했었지. 오케이? 굳이 세 번째 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크기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방법은 어디가 반지름이겠어? 어디긴 이게 반지름이지. 그래서 뭐 이런 거 컴퓨터 그래프로 한다면 컴퍼스를 벌려가지고 쭉 잡아버리면 원이 만들어지는 거지. 뭐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외심과 관련된 글씨 써있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어디 있죠? 2번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지? 자, 확인했고 넘어갑시다. 외심 문제예요. 그래서. 자, 22번은 보시면 아, 미안하다. 번호가 아래가 있구나. 18번 있구나. 자, 이거 내가 해주겠다고 한 거네. 이거 조금 심합니다. 조금 심하. 자, 나온지 좀 된 문제긴 한데. 자, 얘가 왜 문제가 좋냐면, 여러분 시험 범위가 대부분 이제 삼각형하고 사각형의 성질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결과를 외우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참 문제가 좋은 건 평행사 변형이 있기 때문에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찾아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직각선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평행사 변형의 성질과 콜라보를 하면 이런 일이 많아요. 평행사 변형은 대각선의 길이를 서로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자, 요거를 노란색 삼각형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는 거. 무슨 일이 벌어져? 빗변의 중점이 된다. 이게 심화 이런 게 심화는 개념으로 불어요 항상. 그래서 요게 외심. 이거 찾는 게 심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결론은 요것도 길이가 같은 거지. 됐죠? 뭐 이거 그림 공부로 찾기 좀 힘들어 사실. 자, 가게 크기 볼게요. 여기 20도고 여기 40도고. 자, 구하는 건 FOC니까 여기네. 구할 수 있니? FOC 이거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야, 40이네? 40이네. 이게 100 아니야? 얘는 왜 있는 거야? 자, 각을 보면 여기도 구할 수 있죠. 뭐야? 이게 요 삼각형의 외곽이죠. 따라서 이거랑 이거 더하면 40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몇 개야? 20도.
그러면 또 발견된 게 뭐예요? 그대로 되고 다음 그림 중 옳지 않은 것은 찾는 문제 나올 수 있지. 얘는 이등변이다. 여긴 몇 도이다. 여긴 몇 도이다. 이런 거 나오겠죠. 어? 얘는 외실이다. 말로 써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분석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지. 자, 됐고요. 다음 20번인가? 20번 하자. 참 선생님들 잔소리가 많아서 큰일이야. 시험 기간 그만이야. 안 할 수가 없어. 시험 기간을 겪는 건 사람 만드는 과정이잖아. 잔소리가 필요는 해. 다음부터 차지하겠습니다. 자, 해도 될까요? 이것도 은근 잘 나오는데요. 자, 넓이를 봅시다. 얘도 평행사변의 넓이와 관련된 거니까 아까 내가 이 구석탱이에다 그려준 뭐가 있었죠? 대각선 그리면 전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진다.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내부의 점에서 꼭지점 하나, 둘, 세 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 그럼 일단 내부의 점으로 나타나는 넓이 공식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빼놓자. 근데 간혹 보면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 이거 쓰려고. 지금은 일단 빼볼게. 안 되면 써봐야지 뭐. 그치? 자, 그럼 넓이 써있는 걸 볼래? 여기가 21이지. 그 다음에 B, C, E가 18이고. 이거밖에 없네요. 자, 넓이는 D, F, E. 여기 구하는 거. 뭘 써야 될까?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얘도 멍따 공식. 그리고 또 하나 있어. V자 삼각형 보여? 요렇게 V자 크게 그려져 있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V자 삼각형은 전체 넓이 반이라고. 그럼 말하면 보이면 안 돼. 본인이 찾아야 된다. 그럼 내 말은 그거야.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반이야. 근데 반이야? 아닌 게 특징이잖아.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지수를 한번 써. 이 넓이는 A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내 말은 21 더하기 A가 전체 반이야. 오케이? 일단 좀 편하게 답 내려면 잘 들어라. 내가 처음에 이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했잖아요. 잘 보세요. 요렇게 그으면 전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진 다음에 내 말은 그거야. 하나, 둘, 세 개를 더하기 전체 반이네. 맞아? 이게 전체 반이라는 거잖아. 아, 색깔도 그려주는데? 이게 이거라고 해. 됐니? 응. 헷갈리면 필기 열심히 해. 이거. 둘이 같지? 같지. 중등은 초등과 다르기보다 식으로서 설명을 해야 된다. 식을 세운다는 얘기는 미지수를 거리낌 없이 쓰는 겁니다. 답 나왔잖아. A 구하는 게 아니야. X 구하는 거야. 그럼 지워져. X는 21 대 28. 답은 3입니다. 자, 답은 나왔어요. 하나만 또 알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도대체 뭘까요? 여기도 A예요. 왜 그럴까요? 왕따 공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A 더하기 X 삼각형 보입니까? A 더하기 X 삼각형. 요 평행선 사이에 1, 2, 3 꼭지점 맞니? 누구 움직여? 얘를 움직여야지. 어디까지? 평행선 따라서 쭉. 그럼 이 삼각형으로 바뀌었지. 오케이? 그럼 이거랑 A 더하기 X랑 뭐라고? A 더하기 X랑 이거랑 같은 거지. 네? 그럼 얘도 A 더하기 X. 그럼 빈자리에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지. 둘이 같아요.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해봐야 돼.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아니어도 그게 공부야. 답은 나오는데 이게 혹시 이건 이등변이 아닐까? 이거 각이 90도 같은데 진짜 90도일까? 선생님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학교 선생님들이 바꿔서 내. 얘기했잖아. 얘들을 모담지를 올리는 방법.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얘랑 얘랑 넓이가 같다. 그럼 애들 눈에 안 보이지 또. 그럼 그게 틀린 것 같아. 평소에 이런 분석을 안 해놓으면 틀린다.
늘 말하지만 외우세요가 아니야. 알지? 그때마다 필요한 걸 찾아 나가는 능력을 키우려면 평소에 이런 탐구심이 필요한 거예요. 요형은 계산이 간단하니까 오래 안 걸리지만 그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돼? 다른 생각을 해봐야 돼. 계산은 그냥 오래 걸리잖아. 시간 진짜 많이 걸리잖아. 근데 도형도 원래는 시간 오래 걸려요. 공부하다 보면. 자, 정훈아 미안하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개별로 좀 빼자. 이거 세 문제. 제가 한 거예요? 네. 안 해도 돼요. 자, 23번은 할게요. 23번 그림은 스텝 1 우리 지금 숙제가 평소샷 그렇죠. 평소에 딱 나갔지. 그러면 이거 아직 안 풀어봤겠구나. 대비교재 이게 있을 거예요. 뒤에 나와요. 뒤에 여러 가지 사각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물어보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이 문제는 EDF죠. 자, 보자. 이것도 하고 사실 분석하는 거 좋아하니까 문제를 일단 좀 바꿀게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 30도 있지. 자, 이 문제는 여기 물어봤어. 근데 아마 이거 답 낸 사람은 벌써 구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할까? 여기 아마 45도 나왔어. 혹시 계산하다가 각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45도 쓴 사람 있니? 거의 45. 저 60. 60 아니에요? 60이에요? 어? 잠깐만요. 여기가 45가? 네. 아, 잘못 썼어요. 미안해. 45 맞아. 여기 45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바뀐답니다. 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뜸 여기 구하세요. 이렇게. 그럼 어려워져요. 이게 대비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알려주려고. 이게 더 어렵겠지? 각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벌벌 떨잖아. 근데 유절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사각형인데 AD와 AE가 같대. 그러면 제발 부탁이다. 정사각형이면 이렇게도 같지 않니? 니들 눈에 이등변이 얘만 보이면 섭섭하죠. 이것도 이등변이죠. 나 이렇게 해볼게. 이등변은 각과 관련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밑각이겠죠. 오케이? 맞아? 그럼 요 이등변은 이렇게 같죠. 그럼 A 더하기 X지. 이렇게 써놓으면 X를 구하죠.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풀이는 항상 열려 있어요. 또 X 45도라면 되는 거. 할 수 있겠어? 방법 많다니까? 잘 봐. 하나만 얘기할게. 이것만 봐. 얘랑 얘의 관계가 있어. 여기 몇 도요? 중일도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같지. 맞아? 중일 문제라니까 얘들아. 그럼 질문. 이거 더하기 이거는 누구랑 같아? 요거 더하기 요거랑 같겠죠. 몇 도인지는 모르나. 학원 갔죠. 기억이 안 나지 또 이 사람들아. 중일 문제 이런 거 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아, 아는 척 하네 또 이제. 아니, 어? 그럼 여기 막 30도, 45도 써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안에 밖에랑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어서 풀지 않았니? 네. 그게 논리가 이거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죠? 네. 왜요? 막꼭지각으로 같잖아요. 똑같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컨셉이. 컨셉이 뭐야? 막꼭지각이 같으면 남은 두 각의 합이 같다. 암기사항이 아니야 이 내용들. 소위 말하는 당연하니까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뭘 외워? 둘이 같으니까 내각의 한 180도를 벗어날 수 없잖아. 그럼 얘도 180 마이너스 막꼭지각이면 얘도 180 마이너스 막꼭지각일 거 아니야? 얘도요. 180 마이너스 막꼭지각, 180 마이너스 막꼭지각. 결론은? 이게? 이거 둘이 더한 거랑 같지. 자, A가 날라가죠? 2x는 90이기 때문에
나왔지. 자, 뭘 느꼈어? 각이 없어도 구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심화야. 각이 없잖아. 각이 아예 없잖아. 저 외우는 거 몰라? 외우는 거 아니다. 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경험치를 주는 거지. 됐니? 네. 이게 구하는 게 좋다. 1EF. 아, 여기 구하는 거네. 그럼 여기 A가 원래 몇 도였어요? 30도였으니까 30 플러스 45도가 답이겠지. 그러면. 3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지면 이렇게도 나온다라는 겁니다.